우리 생활 속 위험을 진단하고 위험 관리 방법을 과학적으로 풀어보는 사이언스 앤 세이프티 시간입니다. 서울소방재난본부 이윤정 소방경과 함께 다양한 생활 속 안전 상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늦가을이 깊어지면서 등산객들이 산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산악사고도 덩달아서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소식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우리나라 서울시 연간 등산객이 1,000만 명, 전국적으로 2천만 명에 달할 정도로 등산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산악사고는 7천여 건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119 소방에서는 도봉산, 북한산, 관악산 등의 특수구조단 산악구조대를 운영하며 시민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민에게 인기 있는 북한산에서 발생한 사고가 2,000건이 넘어 가장 많았음을 참고하여 산행 시 더욱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러한 산악사고는 특히 연중 10월, 11월, 바로 요즘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계절에 전국적으로 5년간 1,700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5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을에는 단풍 탐방객들이 많이 몰리기도 하고 여러 계절적인 이유로 많은 사고가 집중 발생하는 것입니다. 네, 등산 중에 발생하는 사고가 꽤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네. 사고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난 3년간 산악사고 유형을 보면 거의 40%가 실족, 15%가 조난입니다. 조난돼서 원치 않게 비박을 하게 되면 탈진과 저체온증 등으로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실족으로 골절이 되면 산악구조의 특성상 일반 출동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황금 시간을 놓칠 수가 있고 추락해서 방치되면 사망하기도 합니다. 네. 119 산악구조대의 구조 경험에 의하면 자신의 체력을 과신하는 등산객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산악사고의 15% 정도는 평소의 지병을 간과해서 발생했다고 하니까 사고 없이 수년간 등산했다고 방심 말고 무리한 산행을 절대 지양해야 됩니다. 네. 방심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요즘 일교차가 굉장히 크잖아요. 아침, 네. 저녁으로는 굉장히 서리가 올 정도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올 정도로 쌀쌀한데 이런 날씨의 영향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계절적인 이런 일교차와 함께 특히 산에서는 고도에 따라 기온차가 상당히 크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100m당 약 0.65도씩 떨어지니까 1400m급의 산에 간다면 9도 이상 기온차가 납니다. 예. 보통 정도의 바람이라고 할 수 있는 풍속 5m/s의 경우에도 9도 정도 체감온도가 하락합니다. 따라서 등산을 할 때에는 계절에 상관없이 바람막이와 같은 보온복을 반드시 준비해서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해야겠습니다. 네, 이 윈드 자켓 등을 비롯해서 다양한 등산복 패션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패션뿐 아니라 산악사고 방지를 위해서 복장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산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싼 아웃도어를 입으라는 것이 아니고요. 산행에 적합한 복장과 장비를 잘 갖춰야 됩니다. 등산할 때 면 티셔츠 한 장 달랑 입고 청바지, 운동화 차림으로 언덕 오르듯이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면 티셔츠는 땀 흡수는 잘 돼도 배출이 어려워서 기온차가 클 때 체온을 쉽게 뺏길 수가 있습니다. 잘 젖고 마르지 않는 면 말고 땀 배출 기능이 있는 편안한 소재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땀에 쉽게 젖을 수 있으니 여벌의 양말과 간이 우비도 준비하세요. 네.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는 고지대에서는 운동화가 더욱 미끄러울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등산화를 착용하세요. 네. 배낭을 쌀 때에도 요령이 필요한데요. 네.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 무거운 물건은 네. 배낭의 위, 아래 어느 쪽이 더 좋을까요? 배낭 아래쪽에 무거운 게 가야 되지 안정적이지 않을까요? 건물 지을 때도 아래가 좀 묵직하게 짓고 그럴까요? 위에를 좀 뾰족하게 짓잖아요. 저는 위에다 올려야 될 것 같다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소형 배낭은 별 문제가 없겠지만 네. 등산 시 가지고 갈 짐이 5kg가 넘는다고 하면 가벼운 것을 아래에 두고 예. 무거운 것을 위에 두는 것이 무게중심 잡는 데 그렇군요. 더 좋습니다. 예. 네. 무거운 물건이 어깨와 등판 쪽으로 붙게 하고요. 스틱을 사용해서 무게중심이 약간 앞으로 해주세요. 네. 수통같이 달랑거리는 물건은 흔들리면서 균형이 깨지고 무게 쏠림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매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배낭의 무게가 많을수록 낙상했을 때 더 크게 다칠 수가 있고 중심이 뒤로 가서 위험하니까 하중이 30kg를 넘지 않도록 하는데요. 대략 체중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해 주세요.
네, 좋은 팁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실족 사고가 40% 정도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네. 특히 가을철에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겨울철 빙판길만큼 위험한 것이 바로 젖은 낙엽입니다. 네. 단풍이 늦가을에 떨어지고 낙엽이 겨울철까지 갑니다. 가을에는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이슬같이 습기를 많이 머금은 낙엽에 쉽게 미끄러져서 다치게 됩니다. 등산 스틱으로 낙엽 밑에 있는 나뭇가지나 돌들을 확인해서 이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단이나 바위의 모서리를 밟아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실족으로 추락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조심해야겠네요. 네. 실제로 뭐 실족하거나 아니면 밤이 어두워져서 깜깜해지면 길을 잃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네. 우리나라는 뭐 해외 오지도 아니고 뭐 휴대폰 GPS도 잘 돼 있는데 조난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네, 산에서는 일몰이 굉장히 빠릅니다. 네. 특히 여름에서 겨울로 가면서 해가 더욱 짧아지기 때문에 해지는 시간을 고려해서 등반해야 됩니다. 점심을 먹고 천천히 출발했다가는 원치 않게 금방 야간 산행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일몰 시간을 파악해서 최소 해지기 1시간 전으로 하산 계획을 세우세요. 보통 일반적으로 오후 4시 전에 내려오는 것이 안전합니다. 헤드랜턴, 작은 손전등과 여분의 건전지를 가져가고 스마트폰이 방전되지 않도록 넉넉하게 충전해서 손전등 기능을 활용하세요. 18시 이후에 하산로를 찾지 못해서 고립된 시민 구조가 아주 많다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네, 사실 설마 나한테 사고가 닥치겠어 이렇게 안심할 게 아니라 언제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산악사고를 당했다.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네, 산악사고는 고립, 실종, 골절, 절단, 체력 저하, 호흡곤란, 현기증, 탈진, 경련 등 이유가 매우 다양한데요. 상해 중 다수가 발목 골절입니다. 심한 골절로 인한 쇼크는 저체온증이나 사망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억지로 부러진 뼈를 맞추려고 하거나 움직이지 말고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낫습니다. 발목 염자도 흔한 부상인데요. 무리하게 산행을 계속해서 더 큰 사고를 입는 것보다 즉시 119 산악구조대의 도움을 받으세요. 신고를 할 때는 산악 위치 표지판이나 스마트폰 GPS 위치 확인 시스템 119 신고 앱을 사용하면 신고자 구조에 더욱 유용합니다. 네. 그리고 구조 헬기를 보면 두 손을 높이 벌려서 V자로 흔들거나 겉옷을 벗어서 크고 둥글게 흔들어서 위치를 알려야 됩니다. 네. 근데 구조가 필요하지 않는데도 반갑다고 두 팔을 심하게 흔드는 분들이 계신데요.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방송사 헬기가 보통 뉴스에서 보여줄 가을 풍경을 잡으려고 쫙 잡다 보면 등산객들이 손 흔들잖아요. 네. 이거 조심해야겠네요. 예, 구조 헬기인 경우에는 네. 그렇게 장난식으로 흔들면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해 놓아야겠네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산악 사고가 많다는 거 저도 의외로 놀랐는데요. 네. 산에 가기 전에 준비할 게 참 많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산행을 떠나기 전에는 기상 정보, 산행 코스와 난이도에 관한 정보를 미리 알아두고 네. 낙석 위험지대나 등산로가 개척되지 않은 출입 금지 지역은 구조도 어려운 만큼 절대 출입 금지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체력에 맞는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고 등산 시 40%, 하산 시 30%, 그리고 나머지 30%는 체력을 비축한다는 기분으로 안배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구조대원들이 출동해 보면 사고자 중에 음주자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고지대에서 만취 상태는 맥박과 혈압이 상승하고 돌발 상황에 대응이 잘 안 됩니다. 네. 네. 오늘은 이 가을 산행의 많은 사고를 줄이기 위한 마음가짐과 행동 요령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가을 산행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소방재난본부 이윤정 소방경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